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현재 당뇨병을 실제로 앓고 계신 분들이나 예전에 당뇨병을 앓으셨던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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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오늘 저희가 만나볼 사례자분은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는 약 17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잡곡밥 위주의 식단과 먹는 약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 치료까지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올해 나이 71살의 이부강 씨.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녀는 약 17년 전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데 지난 1995년경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활동이 불편해졌다는 이부강 씨. 안 다녔어요. 어느 날부턴가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금이 가갖고요. 이후 먹는 약으로 당뇨 치료를 해오던 중 상태가 조금씩 이게 악화되면서 어머니가 딱 폈다 하다 급기야 보니까 이게 인슐린 주사 시간이 치료까지 권유받게 그러다 되었다는데 그러니까 95년도에 내가 이 무릎을 다쳤었어요. 밤에 나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에 여기 금이 가가지고 기부스도 못하고 아빠 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먹기는 먹는데 몸무게가 준다 그럴까? 그런 걸 느끼면서 소변에 넣고 나면 그 끈적한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내과를 가가지고 진찰한 게 당뇨가 높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 먹고 한 것도 한 10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기를. 근데 별로 효과가 없고 당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의사 말씀이 이제 인슐린을 맞으셔야 되겠다고, 약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는 게 너무 겁나잖아요. 내가 내 배를 찌른다는 것이. 결국 인슐린 주사 치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부강 씨. 하지만 현재 그녀의 혈당은 이전의 치료를 받을 때와는 달리 정상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데 당뇨 진단 초기와 비교해 현재 혈당치는 어떻게? 혈당치가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양도 줄었고요.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결국 두려움이 컸던 인슐린 주사 치료 대신 그녀가 선택한 당뇨 치료법은 인슐린 펌프 치료. 우연한 기회에 인슐린 펌프에 대해 알게 되면서 당뇨병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마침 내가 삼성병원에 다녔는데 거기 책 그 잡지책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최수종 봐서 인슐린 펌프고 책에 맞춰 뽑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건대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랬더니 설명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서는 보니까는 여기 저기 병원에서는 약 먹을 때는 식이요법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제재가 많았는데 최수종 박사 얘기 들으니까 음식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넣고 그러면 건강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운동 한 30분 내지 1시간씩만 해주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지 않느냐. 영양이 풍부하니까. 그러게 그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건강해지려면 그게 겁날 게 없다. 나보다 나이 먹은 할머니들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누워있느니 나는 한 나이라도 젊었을 적에 얼른 해가지고 건강을 되찾는 것이 현명한다. 이제 판단을 내리고서 이제 그렇게 6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된 이부강 씨. 눈에 띄게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은 물론 이제는 혈당 수치 또한
꾸준히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제 이렇게 주입이 나오거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인슐린을 일단 한 번 꼽으면은 내가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 주사 맞아도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내 배를 찌른다는 게 겁이 나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하면서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달고 보니까 오히려 그 주사 놓는 것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또 인슐린을 기계가 알아서 24시간을 넣어주고 있고 또 식사하기 전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넣으니까는 당이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처음에 입원할 때는 8.5 이상 나갔었거든요. 그래 이제는 엊그제 병원에서 갔더니 뭐 6.8까지 내려왔다고 선생님이 너무 칭찬해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는 환자들도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죠.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서부터 스스로 당뇨병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것 같다 느낀다는 이부강 씨. 몸 관리도 더욱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능골공원에 운동하러 가시면 어떤 운동 하세요? 가면 이제 거기 걷기도 하고요. 거기 기구가 있으면 이제 또 매달려서 좀 하기도 하고 크게는 안 하고 그냥 하고 와요. 한 30분도 할 때 있고 시간이 많으면 이제 1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 적절한 운동과 무리하지 않은 식사 관리 그리고 인슐린 펌프 치료의 병행을 통해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부강 씨. 본인이 직접 효과를 체험하고 있기에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한 신뢰 또한 확고하다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너무 건강을 되찾고요. 우선에 몸이 가벼워지고 몸이 막 무겁고 처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즐거워지고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하시라고.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겁을 내시고들 이 기계를 몸에 단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시고 안 하시는데 꼭 실천하셔서 건강 되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는 혈당 관리가 뭐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체중 조절이 잘 안 돼서 급격하게 살이 불어났을 때도 있고 또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었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체중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이제 처음 시작할 적에 그 이제 먹는 약으로 자극을 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슐린 많이 나온다고 동화가 잘 되니까 음식도 좀 먹은 게 다 살로 가가지고 몸무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먹는 약 먹게 되면은 췌장이 이제는 피곤해져가지고 많이 망가지니까 인슐린 적게 나오면은 동호르몬이 적어지니까 몸무게 빠지게 되죠. 거기다가 소식하게 되고 자꾸 밥 먹고 되니까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선 영양실조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몸무게 많이 빠지게 되죠. 몸에 빠졌다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증상이죠. 몸이 나빠지는 거니까.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병원 측에서 권유를 한 대로 뭐 잡곡밥과 소식 위주의 식단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별다른 효과가 없죠. 환자들 계속 보고 있으면은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그 그룹에 가서 식이요법 한 사람 보면은 합병증이 많이 왔어요. 그 이유는 몸이 많이 빠져가지고선 몸이 빠진다는 것은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거, 우리 세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멀게 되고 신경 합병도 오게 되고 신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염통도 나빠지고 많은 합병증이 오게 되더라고요. 이 환자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몸무게 빠졌어요. 또 잡곡밥 먹으면은 굉장히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위가 쪼그라들면서 위 작용이 비정상으로 일어나는 듯이 보여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육이 좁아지니까 위에.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 혈당을 정상을 하기 위해서 당뇨병이라는 것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린 거 아니거든요. 음식이 적게 먹어서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당뇨병은 음식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인은 바로 이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겁니다. 이게 동화 호르몬인데,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포당이 높아져 가지고 혈당 높아진 거죠. 그래서 쉽게 그 환자들도 빠지기 쉽거나 잘 모르는 의사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낼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죠? 인슐린펌프 이걸 했는데 그러지 않고 원료인 음식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혈당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식이요법 하는 것은 원인에 맞는 치료법이 아닌 겁니다. 원인에 맞지 않는 치료법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더 나쁜 상태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환자의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가 2000칼로리를 먹는 게 보통 식이요법이에요. 이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니까. 그걸 먹으면 소화제가 포장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쪽은 못 가니까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결국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소비는 포장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측정해 보면은요, 2000칼로리를 꼭 영양사한테 주라고 그러고 환자 하루 동안 소변을 다 모았어요. 다른 치료할 적에. 그 소변에 당이 나오잖아요. 그 소변량을 다 모아가지고 소변의 포장에 얼마큼 들어있느냐, 나간 양이. 봤더니 200g에서 250g 정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포당 1g에 4칼로리니까 200g의 경우는 200 곱하기 3, 800칼로리가 몸 밖을 빠져나갔고, 250g 빠져나간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분은 2000칼로리 먹었지만은 250 곱하기 4에서 1000칼로리 몸 밖으로 빠져나갔죠. 몸에 남은 건 1000칼로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0칼로리 먹었지만 뭐 이용하는 건 1000칼로리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환자가 아주 고통을 많이 받죠. 근데 의사는 계속 2000칼로리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환자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칼로리 먹으면은 1000칼로리에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살을 녹여가지고, 우리의 구성에서 살을 녹여가지고선 포장을 만들어서 힘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살량이 줄어들어요. 이 환자도 위양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준다는 건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일종의 파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신경합병도 오면서 눈도 멀고 콧밭 나빠지고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식이요법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췌장에 있으니까 인공 췌장기로 이 환자를 인공췌장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 이유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원인에 안 맞는 치료를 하다가 바꿨죠. 그러니까 건강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이 환자 먹고 싶으면 다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이며 몸무게는 건강해지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실 간단하면서 과학적인 이 사실을 당뇨 환자들이 똑똑히 알아야만이 자기 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인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까지 받으셔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알게 되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쭉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기존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의 치료 효과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이것은 정말 당뇨병의 환자들의 운명이 결정된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 당뇨병 의사들이 이 연구 발표한 다음부터 아주 환호성을 올렸으니까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환자의 건강 아니겠어요? 건강의 가장 큰 문제는 합병증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합병증 예방할 수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게 진정한 당뇨 의사들입니다. 합병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됐어요. 그죠? 인슐린펌프죠.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이 예방되는 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441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는 기존의 인슐린펌프 치료, 그러니까 이 환자도 먹약 먹다가 췌장을 많이 망가뜨렸으니까 인슐린 치료하자고 그랬죠. 그 똑같은 치료예요. 그 치료한 사람이 720명. 그거 계속하고요. 1,440명 중에 인슐린펌프 치료를 반명, 721명 인슐린펌프 치료를 바꿨어요. 그리고 맨 처음 똑같은 환자였잖아요. 그걸 갖다 10년 동안 계속 관찰해보고 나서 합병증을 유를 조사해 봤거든요. 먼저 이렇게 보시죠.
혈당치를 보니까요, 720명 중에서 이 환자한테 의사가 권했던 기존의 인슐린 치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혈당치가, 공복 혈당치가 200이고, 그죠? 250, 그죠? 점심, 저녁, 식전 식후 해서 전부 다 200 이상이죠. 근데 10년 동안에 720 평균 혈당치가. 근데 인슐린 치료하니까 150이야죠. 훨씬 떨어졌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같은 환자였어요. 보세요. 당화혈색소를 보면은 처음에는 똑같았죠. 같은 환자였죠. 그 중에 반수는 새로운 치료인 인슐린 치료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7% 떨어졌죠. 혈당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9% 유지하고 있죠. 같은 환자였는데 새로운 치료 방법. 그래가지고 혈당치가 잘 조절된다는 걸 오늘 확실히 밝히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당뇨 합병증 부분에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이 치료가 원래 합병증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되는 거니까 그걸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망막증을 보면은요 기존에 치료할 적에는 혈당 높게 유지했으니까 우리 몸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들이 파괴되죠. 그래서 망막증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것이 지금 이 환자한테 권했던 인슐린 맞는 방법을 권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자였잖아요. 근데 인슐린 펌프를 바꿨죠, 반은. 그 사람들 720을 보면은 합병이 훨씬 적게 오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게 6명이 눈에 망막증이 왔고 10명이 한 명밖에 안 왔어요. 5명은 합병증이 안 온 거죠. 합병증이 예방됐죠. 치료 방법 바꾸면 예방됐죠. 얼마나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들이 고마웠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환자를 합병증 안 오게 했다. 이때까지 당뇨 의사들은 당뇨병 합병증 틀림없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옛날 치료 방법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합병 예방됐을 확실히 밝힌 겁니다. 그럼 만막증뿐만 아니라 신장 합병증도 54%, 신경합병이 60% 감소됐다는 것이 이 대단히 연구, 그리고 이건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알아요. 그러한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는 대단히 연구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이 정말 훌륭한 당뇨 의사들은, 정말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환자는 건강해진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연구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합병증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조기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더욱더 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옛날 치료했다 그러면은 혈당 높으니까 지금 눈이 망가졌잖아요. 신장도 망가졌다는 거 많이 망가졌죠. 이쪽 예방되고 신경도 망가지고. 그러면 신장과 신경과 눈의 망막증만 예방이 될까요? 같은 세포인데? 아니잖아요.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져요. 예방되고.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병이에요. 췌장 만드는 세포도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는 상태라면 췌장 만드는 세포도 같이 망가지겠죠. 조금 망가졌다 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당뇨병의 관해라고 완치가 보이는데 해결됐다고 보면은 되게 초기 때 한 사람들은 약 한 5개월이나 요 사람 빼놓고는 5개월 내에 기계 띄고 낫게 되죠. 췌장 다 회복하니까 눈이 좋아지는 것처럼 세포죠. 그리고 오래된 환자들은 되게 2-3년 만에 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오랫동안 치료하면은 췌장을 회복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것과 합병증을 고친다는 것과 세포가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치되는 율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받을수록 조기 치료를 받은 환자일수록 완치율 또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될 것 같네요. 이 데이터는 이제 실제로 한 건데 실제로 그 데이터 보면요. 우리가 2001년도 세계 당뇨학회 보고한 거를 보면은 우리 당뇨병 센터에서 본 거 보면은 당뇨병 걸려가 1년 이내에 온 사람 보니까요. 이게 초록색이 완치율입니다. 1년 후에 관찰해요. 1년 이내에 온 사람은 1년 후에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68%가 기계 띄고 났어요. 그거는 인슐린 넣다가 인슐린을 안 넣어도 된다면 인공치장기 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거예요. 완치가 됐고 2년, 5년 동안 기존의 치료, 그러니까 소식요법하고 잡곡밥 먹고
그다음에 그 먹약 먹고 병원 다니고 그 이동을 또 한수 보면 반수밖에 안 났어요. 근데 오랫동안 6년 10달 늦게 온 사람은 3분의 1, 11년은 20%. 그래서 일찍 치료를 인실펌프 치료할수록 낫는율이 훨씬 많아졌다고. 그 세계 당뇨병학회에 보고됐고 논문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똑똑히 아셔야 돼요. 자기를 살리려면은 이런 정보를 똑똑히 아셔야 돼요. 그 초기 때 하면은 빨리 회복해요. 완치율이 훨씬 높다는 게 알려진 사실이죠. 이 연구는요, 금년도 2012년도 6월 10일 날 필라델피아 미국 당뇨병학회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뭐냐 하면은 병력 기간 1년 이내 온 사람은 빨간 색깔이에요. 10년 이상 된 사람은 파란색이죠. 그리고 인실펌프 치료를 했더니 초기 때 온 환자들은 췌장 기능이 6개월, 1년 이내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죠. 췌장, 그렇죠. 그러나 10년 이상 사람은 거의 상승하지 않죠. 그래서 초기 때 오면은 굉장히 많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환자 숫자를 보면은 1년 이내는 28명밖에 안 돼요. 그 이상, 10년 이상 300 몇 명이에요. 하도 말기 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좋은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못 가게 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완치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하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저희가 오늘 만나봤던 사례자분께서도요, 그 병력에 있어서, 당뇨병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자신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환자도 이제 당뇨병의 전문가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환자 보면은요, 기존의 의사들보다도 당뇨병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뇨센터의 목표는 당뇨 학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는 모든 지식을 주고 당시 이 원인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그걸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다고 잘 이해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도 시키면서 훈련까지 시켰거든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집에 가서도 어느 병원에 다니는 환자보다도 더 당뇨병을 잘 알면서 자기 자신을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는 단지 뭐 작게 먹어라, 식이요법 해라, 운동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당뇨병 원인을 가르쳐주고 당신 이런 상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추이를 만드는 게 그 병원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문가가 됩니다. 네. 조작 방법만 그냥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뇨병 전반에 대한 또 모든 교육을 함께 또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전문의가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꼭 그래야만이 환자들이 집에 네. 가서도
실수 안 하고 아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에 집에서 또 혼자 관리하는 게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1, 2년씩 보면은 아주 건강해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당뇨센터 교육관에 전화를 걸죠. 그러면은 그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당뇨센터는 간호사들이 매번 전화 겁니다.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오기 전에 당신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곧 지금 될 겁니다. 됐게 되면은 자동으로 되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완벽하게 환자를 돕기 위한 장치를 정말 우리가 최선 노력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적 간호사가 교육을 집을까지 전화를 걸어주시니까요. 네, 예. 그렇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음 편하게 또 이렇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통 당뇨 환자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던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의 경우는 어떤가요? 반대의 경우죠. 아주 운동 잘하고요. 아주 활발해지죠. 기운도 나고. 그 이유는 이전의 치료는 에너지를 적게 먹게 했거든요. 식욕부에서. 그다음 먹어도 반은 빠져나갔죠. 거기다 또 있어요. 먹약을 치료하니까 췌장 기능을 점점 파괴시켰다고요. 인슐린이 적정히 나와야만이 세포에서 포장을 받아들여서 에너지화 되는데, 거기다 먹는 약은 또 에너지를 안 만들게 하는 효과가 또 있어요. 세포 속에서. 그러니까 환자가 기운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에너지도 적게 먹었죠. 에너지 만들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비실비실해서 이게 운동하려고 하려도 힘 없으면 못할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운동해야 낫는다고 그러는데 운동할 만한 상태를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적게 먹고 운동합니까? 에너지가 또 안 들어오는데, 그죠? 그래서 근육들이 녹아내리잖아요. 얇아지잖아요. 그런 상태 돼가지고 결국 점점 더 나쁘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시면 됩니다. 인식법을 달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췌장기도 회복시키면서 먹는 게 다 동화적으로 되니까 근육도 살아나면서 운동도 잘하고, 예를 들자면은 골프 프로페셔널 골퍼가 이때까지 먹약 먹고선 장타도 한 번 못 때리고 맨날 우승 못 했는데 직업적으로 인식법을 달고 한국에서 꼭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상금 탔잖아요. 그건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법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당뇨병 외에 다른 병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른 병이 있지만 다른 병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세포가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입니다. 그게 돼야지 다른 병도 다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당뇨병 환자면은 세포가 쭈그러드는 병이거든요. 쭈그러든 병이에요. 거기다 작게 먹고 현미 먹고 이러면 더 쭈그러드는 거죠. 그러면 쭈그러들면 합병증 오는 거죠. 그죠? 다른 병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러나 인식펌프 달면 세포의 기능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잘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인식펌프 치료는 꼭 해야 됩니다. 당뇨병은. 그래야지 온몸이 좋아지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또 시원하게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만나본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혈당 조절만 잘 된다면 합병증 같은 큰 위험은 막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근데 혈당 조절도 두 양상이 있어요. 작게 먹고 원료를 줘가지고 혈당심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몸은 영양실적 오게 하면 합병증 와요. 혈당이 증가하죠. 합병증 안 오려면 꼭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사실 알아야 돼요.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정상 체중이 되면서 혈당도 정상화돼야 돼요. 이때까지 잘못 치료는 식이요법을 중심으로 하니까 작게 혈당치는 떨어지지만은 몸무게는 쭈그러들어가지고 눈멀고 코 만들고 망막증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러니까 그 혈당치를 조절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먹으면서도 영양소 좋으면서도 혈당 조절이 잘 돼야 된다.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환자도 작게 먹을 때는 삐쩍 말랐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은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6년 됐는데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또 사례자분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당뇨병은 물론이고요. 몸 전체적으로도 뭔가 튼튼해진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온몸 세포들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해지죠. 아니, 이 보면은요, 환자들이 이제 그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게 먹고 그러면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요. 윤기도 없어요. 그런데 인식받고 나가서 한 3개월 돼도 한 10살은 젊어지게 보인다니까. 이게 세포가 좋아지니까 피부도 다른 데도 다 좋아지죠. 그래서 온몸에 영양분이 잘 들어가니까 원래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잘하게 되니까 신경합병증도 되고 신장합병도 낫고 눈의 망막증도 낫게 돼서 아주 건강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은. 네, 그렇군요.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환자는 17년 전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옛날 치료 방법대로 작게 먹고 소식하고 잡곡밥 먹고 또 먹는 약 먹고 그랬어요. 근데 당뇨 치료하는데 17년 동안 당뇨 치료가 안 되면서 점점 나빠졌다고요. 이건 네거티브 치료 방법이에요. 부정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 환자는 인식펌프 달고 나서 6년 됐는데 지금 아주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뇨 의사가 두 종류 있습니다.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의사가 있고 환자를 계속 나쁘게 만드는 의사가 있다는 걸 똑똑히 아세요. 이 환자를 건강하게 나쁘게 하는 의사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이 환자가 말 속에 보면은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작게 먹고 소식하고 그랬더니 자기 위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먹을 수도 없게 됐대요. 우리 몸이 바뀐 거예요. 작게 먹어가지고 영양식 때문에 위가 짜부러진 거고 위 움직이는 신경이나 조절 능력이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올바로 처음부터 좋은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 많이 망가진다 좋아지는 거 보면은 조금 망가져서 초기 때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잖아요. 아까 데이터 보면 췌장염도 초기 때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완치율도 많죠. 실제 초기 때 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합병증 예방은 물론이고 합병이 있어도 좋아지는 거죠. 눈이 망가졌다 눈 좋아진 사람, 망막증 없어진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줄 아시면 되니까 당뇨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혈당 높으면 합병증 오르는 거 알잖아요. 먹는 약 먹고 혈당 200, 300 되면 합병증 온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다니고 있는 건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학의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좋은 의료를 하는 의사를 찾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환자의 그 권리입니다. 환자 권리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환자는 약자니까 환자는 자기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환자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한테 있습니다. 의사한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자가 알아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자의 권리입니다. 이런 프로를 통해서 환자들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진실한 겁니다. 잘 듣고 얘기해 주셔서 제발 좀 앞으로 당뇨 환자들 눈도 멀지 말고 망막증 오지 말고 신장도 나빠서 혈액 투석하면서 정말 불쌍하게 되지 말고 심장 나빠가지고 스탠드 받으면서 돈도 많이 들고 계속 숨차거나 그러지 말고 다리도 안 잘렸으면 좋겠고 장님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건강한 삶을 가족과 함께 살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건국대의대 최수봉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당뇨병은요, 생활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또 전체적인 몸 건강까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많이 되는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병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요, 또 적합한 치료를 선택한다면 완치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